하나, 둘.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제가 지금 이탈리아 답사 중인데요. 그 사이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평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현지에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좀 여러 가지 여기 인터넷 사정도 안 좋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중동 전쟁 또는 3차 대전을 비화할까? 저는 현재는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다 모두 이 전쟁을 크게 확전시킬 마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 같은 것은 계속할 수가 있지만은 지상군을 동원한다거나 정규군이 육해공에서 충돌하는 그런 본격적인 전쟁은 시행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봅니다. 일단은 양쪽이 할 마음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한 전쟁을 하려면 시리아를 건너서 이스라엘 국경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대단한 무리수가 따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군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보급선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또 그럼 시리아를 거쳐서 이란까지 공격할 수 있느냐? 안 되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양쪽 다 지금의 충돌을 본격적인 옛날 이집트와 이스라엘 용키프르 전쟁이나 6.1 전쟁 같은 전쟁으로 확전시킬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뭘까?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정권이 이전에 가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에 내적인 문제가 많았었죠. 그런 내적인 갈등이 하마스가 또 강경한 테러를 저지르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 정권 입장에서는 정권을 유지하려면 가자 전쟁과 팔레스타인 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군사적으로는 다른 그동안의 모든 예측을 깬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승리는 요원합니다. 사실 그 방식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호랑이 등에 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네타냐 정권 입장에서는 당장 성과를 국민을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자기 정권의 어떤 뭔가 능력을 정당성을 증명할 만한 성과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그만둘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가자 전쟁 시작 때부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드론 또 미사일 포격도 하고요. 이때도 또 확전이 되지 않느냐라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헤즈볼라가 저렇게는 하지만 정규군을 동원한 그런 침공은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실제로 이스라엘과 그런 전쟁이 벌어지면 헤즈볼라가 정말 위험하고 레바논 내에서의 최고 군벌의 입지, 지위 모두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다. 이스라엘이 예비군 동원 체제이기 때문에 6일 한 달도 전쟁 못할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늘 아니라고 그랬어요. 상대적인 상대성인데 이스라엘은 그 정도로 총력전 동원을 하지 않고도 예비군을 동원을 하더라도 로테이션 시켜가면서 상당한 장기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게릴라나 하마스나 이제 헤즈볼라와 상대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 헤즈볼라는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마스도.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도발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가자가 정치적 답은 안 나오고 군사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게 가자 지구에서 군사 작전이 한계가 나고 정권의 이렇게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헤즈볼라에 대해서 우리 너 계속 건드리니까 너 침공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발상의 전환이 나타나 버렸어요. 거꾸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이 상황에서 헤즈볼라도 그만둘 수도 없고 굉장히 이게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란한테 SOS도 구했을 거고 이란 입장에서는 사우디가 주도하는 순위파 주도의 중동 정세를 용납할 수가 없죠. 그 사우디의 그 네온시티 이런 개념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순위파 주도하는 순위파 연합의 중동 세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거든요. 이분을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 이란의 어떤 커넥션과 협력이 생긴 건데 지금 또 이스라엘이 또 헤즈볼라 친다 막 이렇게 되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헤즈볼라를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시아파의 어떤 위상, 종족으로서의 위상도 간직할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라이브 스트리밍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를 빼먹었네요. 그 스트리밍 할 때는 항상 뭘 빼먹게 돼. 그래서 요 얘기를 좀 추가하다 보면, 지금 서방 세계와 미국은 러우 전쟁, 중국의 대만 침공설, 하여간 정신이 없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서방 세계는 세계의 경찰로서 전쟁 저지 능력이 바닥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적 지원책으로도 중국이 그분을 많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뭐랄까 제3세계 국가들이 꼭 미국한테 기대지 않아도,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또 그쪽에 이제 손을 뻗치고 있기 때문에 저쪽하고 손을 잡으면서 거꾸로 미국을 협박, 서방 세계를 협박하는, 그러니까 카드를 더 줘, 우리한테도 잘해줘, 이런 상태란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미 지금 풍선이 부풀 대로 미국이나 서방 세계의 전쟁 억제 능력, 세계를 경영한다고 그럴까요? 간섭한다고 그럴까요? 하여간 어쨌든 이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능력이 한계에 달해 있는데, 여기서 뭐 하나로 터지면 그다음부터 이제 마구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라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뭐 전쟁을 벌이고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뭐 또 죽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나 관계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다. 설사 그걸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아파라든가 어떤 시아파에 대한 어떤 종주국의 위상, 체면은 더 살고, 이걸로 통해서 미국이나 서방 세계의 어떤 이 세계 시스템에 대한 구멍은 잡고 나니까 자기들은 손해 볼 게 없는 거지. 협상 카드는 점점 커져가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 공격이 일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인가? 더 이상 전쟁은 확전되지 않고 끝날 것이냐?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불장난인데, 아무리 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나는 이런 뜻으로 요까지만, 요런 의도로 불장난을 한다고 해도 이게 막상 불장난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날지 모르고 산을 다 태울 수도 있고 로마를 다 태울 수도 있는 게 불장난인데, 전쟁이라는 건 그 불장난보다 몇 배는 더 위험하다는 거죠. 통제가 안 되니까. 지금 뭐 적당히 드론 미사일 뭐 협박으로 하겠다고 그러지만, 이게 날아갔다가 어디, 얼마 전에 하마스 뭐 지도자 아들이 죽었다거나 하는 것처럼 어디 큰 데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또 사고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건 어쨌든 가장 위험하고 돌발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불장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지금 양쪽 다, 특히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 언제까지 이 상황을 유지할지에 대한 해답이 없고, 이란은 이란대로 자기 체면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체면 유지하는 수단인지 모르다 보니 이게 좀 끝낼 타이밍, 적당히 한다지만 적당히 할 수 있는 양, 이런 것에 대한 그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오늘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 중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어쨌든 전쟁과 불장난은 예측 불가의 상황을 만들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또 이제 두려운 일입니다만, 적어도 기본적인 틀에서는 확전이 의도는 아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양쪽이 싸우게 되는 데까지 왔다. 아니,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드론과 미사일을 날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